노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존중과 돌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 들수록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는 느낌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병원 가도 기다리는 건 몇 시간, 정부 지원금은 늘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 일자리라고 나가봐도 허리 휘는 막일이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룬다고 눈치 보이고 은행이나 관공서에선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나이 든 게 죄인가? 우리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인데 왜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철학을 앞세워 노인 정책의 틀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존중, 그리고 살 수 있는 돌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노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완성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기초소득부터 의료주거 일자리까지 노인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새로운 정책 방향.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복지에서 권리로 노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라는 말은 마치 시혜처럼 느껴지게 만든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거니까 감사하라. 일할 수 없으니 그냥 앉아서 지원금이나 받아라. 이런 시선이 우리를 늘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관점을 정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가진 시민, 국가와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이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 더 나아가 기본의료, 기본주거, 기본돌봄을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더 이상 감사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이전까지의 선별적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모든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기준선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로잡겠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권리로서의 복지입니다. 노인 기초소득 확대 70세 이상 월 30만 원 이상 지급 추진. 70 넘으면 병원비만 해도 한 달 30만 원은 나가요. 기초연금 2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를 책임진다는 기초연금조차 생활을 지탱하기엔 너무 부족한 현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기초소득 방식의 확대 지급입니다.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우선 도입해 매월 3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초연금과는 달리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교통비, 심지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비까지 생활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무자녀 세대, 저소득층이 아니라 해도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야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보편적 기초소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노인은 더 이상 가난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금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최저선,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생계 걱정보다 어떻게 더 품위 있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대. 그 시작이 바로 기초소득 확대인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적 변화 허드렛일에서 전문 활동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해온 노인 일자리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깃발 들고 서 있거나 공공시설 주변을 돌며 환경을 정리하거나 학교 앞에 서서 교통지도를 하는 일들.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하자고 내가 평생 일했나 싶은 순간도 있으셨죠. 일 자체보다도 대충 시켜주는 거라도 하라는 식의 태도가 더 서운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수량으로만 늘릴 게 아니라 일의 내용, 보람, 사회적 인정까지 포함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반복 노동 대신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 활동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돌봄 활동 같은 노인을 대상으로 말벗, 산책 동행, 생활 안내를 하는 정서 지원 활동. 디지털 도우미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지원. 지역 해설사 문화유산, 전통시장 등을 안내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 해설. 세대 연계 멘토링 청소년 청년들에게 생애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 이런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노인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사회와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냅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시급이 너무 낮아선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시간당 급여 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의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자부심이자 연결의 끈입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이 정부가 내놓은 질적 전환 정책입니다. 의료 요양 혁신, 집에서 돌봄받는 커뮤니티 케어 강화. 요양병원에 가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 집이 편한데 병이 좀 있다고 거기까지 가야 하나요? 이런 말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정든 집을 떠나 낯선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단절이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되곤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케어, 즉 집에서 받는 돌봄 중심의 의료 요양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고 병이 있어도 요양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동네 병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문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혈압, 혈당 체크부터 복약 지도까지 해줍니다.
방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가능해져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생활의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지속적인 관리와 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노인의 삶을 끝까지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복지의 틀입니다. 또한 이 정부는 의료와 요양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기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시설은 단순 돌봄, 병원은 의료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해 한 명의 노인을 전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노인의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노인의 삶은 병원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집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낯선 침대가 아니라 익숙한 이불, 내가 걸어 다니던 마루, 창밖을 바라보던 창문 아래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 불편하니까 시설로 가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따뜻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소외 해소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대폭 확대.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없더라고요. 기계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키오스크가 뭐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소외감이고 때론 수치심입니다. 디지털 기기 하나 못 다룬다고 늙었으니 당연하지라며 넘겨버리는 세상, 과연 이게 올바른 사회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노인 복지에서 가장 놓치고 있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다. 이게 바로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지하철 무인 발권기, 전자처방전, 온라인 진료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것들을 쉽고 천천히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요?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에서 직접 교육 진행, 디지털 도우미 인력을 전국적으로 확충, 교육용 기기 무상 대여 및 연습용 앱 설치 지원,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학습 커리큘럼 제공.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교육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공서, 병원, 은행 등 공공시설에는 노인을 전담으로 돕는 디지털 안내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몰라도 그냥 참으라는 시대가 아니라 모르면 배우고 못하면 도와주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더 다정해져야 한다는 걸 이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날개입니다. 이제는 핸드폰 하나 켜는 게 두렵지 않은 시대, 은행 창구가 없어도 당황하지 않는 시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주거 정책, 임대주택 맞춤형 시설 연계. 나이 들면 제일 먼저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병도 병이지만 결국 혼자 사는 집이 가장 무서워요. 집에 계시다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겨울철 난방비가 무서워 전기장판에만 의존하고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늘 불안한 마음. 이게 지금 수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노후의 주거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노인의 주거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이 함께하는 인생의 안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고령 친화형 임대주택 맞춤형 생활지원 연계 시스템입니다. 1. 고령 친화 임대주택 확대. 정부는 70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좁고 열악했던 임대주택과는 달리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낮은 싱크대, 손잡이 설치, 응급벨과 화재 감지 시스템 등 노인을 위한 구조로 설계된 공간이 제공됩니다. 게다가 이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돌봄센터, 건강관리소, 치매안심센터, 복지사무소가 연계되어 주거 복지 건강 돌봄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역 기반의 복합 커뮤니티. 이제는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이웃과 연결된 커뮤니티형 주거가 핵심입니다. 공용식당, 문화 프로그램실, 운동시설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배치해 고립되지 않는 노년을 지향합니다. 3주거 급여와 유지비 지원 강화. 집이 있어도 관리비, 난방비가 부담돼서 난방도 못하고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확대는 물론 공공임대 거주자 대상 관리비 감면 등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는 집이지만 불안한 집, 편해야 할 집이 고립의 공간이 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 정부는 노인이 나이 들어서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연결되는 환경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곧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부터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노년 노인의 삶을 다시 품는 대한민국. 긴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애써온 우리 세대.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 노력과 인생이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순간 우리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은행에선 아무 설명 없이 기계 앞에 세워두고 대중교통에선 조금만 늦게 걷는다고 눈총을 받는 일상. 이런 현실은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깊은 자괴감까지 남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노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이며 함께 살아갈 동등한 시민이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디지털 교육까지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존엄한 노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으로 세대를 이끄는 존재로서 당당히 사회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복지관 한켠에서 눈치 보며 끼니를 해결하던 시대, 병원비가 무서워 병을 참던 시대,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못해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시대.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노년이 존경받고 나이 들수록 삶의 품격이 더해지는 사회. 늙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대한민국. 그 변화를 우리는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정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사회는 더 빨리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길,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 존엄한 노년의 길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부터는 존중받는 노년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시대입니다.